고등학교 인천 포스코고등학교를 졸업한 이사학번 조경민이라고 합니다. 저는 연세대학교 디스플레이 융합공학과를 입학했습니다. 이제 성령 수업은 어떻게 알게 됐냐면 먼저 다니던 친구의 권유로 인해 알게 되었습니다. 원래는 겨울방학 때 한번 한 달 동안 수업을 간접적으로 들었고 내신 때 잠깐 쉬다가 5, 6월 때 이제 수능 준비를 하러 다시 듣기 시작했습니다. 먼저 황영호 선생의 수업은 황영호 쌤이 직접 제작하신 교재 및 여러 사설과 수능에서 만든 문제를 변형하셔서 황영호 쌤이 모의고사 등에 집필하셔서 수업을 진행합니다. 이제 항상 시험에 대한 대비가 돼 있어야 된다고 하셔서 매주 모의고사를 풉니다. 일반 수능과 동일한 전체 모의고사와 심화 문제들만 섞여 있는 타프 모의고사, 그리고 시간 분배를 얼마나 잘할 수 있는지에 대한 쿼터 모의고사 등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타프 모의고사는 제가 심화 문제를 얼마나 잘 풀고 이를 해석해 나갈 수 있는지에 관한 것을 중점적으로 푸는 문제고, 쿼터 모의고사는 문제 수는 적지만 대신 적은 시간 내에 얼마나 내가 풀 수 없는 것과 풀 수 있는 것을 판단해서 점수를 잘 나올 수 있는지에 대한 문제를 풀고, 이 모든 것을 전체 모의고사에 적용하여 내가 이것을 잘 적용하고 있는지에 대한 마무리 점검을 할 수 있는 모의고사입니다. 문제가 비슷한 유형끼리 한 두세 문제가 섞여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중에 하나가 막히면 다른 두 유형도 비슷해서 막힌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와서 황영호 선생님의 풀이를 듣고 한 문제를 해결한 뒤 나머지 두 문제는 풀이를 들은 방식대로 해결해 나갔습니다. 일단 4점짜리 문제는 편지가 길면 길수록 거기에 많은 힌트들이 있고 그 힌트들을 얼마나 잘 분석해서 내가 원하는 과정으로 풀어나가는지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선지를 잘 읽고 제가 거기서 뽑을 수 있는 것은 무엇인지, 알아낼 수 있는 것은 무엇인지 최대한 안 후에 그 후에 이제 어떻게 그것들을 조합해서 문제를 풀지에 관해 생각하는 편입니다. 황영호 선생님의 수업 방식이 여러 변형 문제들을 선생님의 방식으로 시간 절약을 하면서도 문제를 정확하고 알맞은 방법으로 푸는 것이 중점이기 때문에 저의 경험으로 삼아서는 이번 수능 때도 수학 문제를 풀 시 처음 보는 유형의 문제가 나왔지만 알고 있는 조건을 활용해서 먼저 접근한 뒤 새로운 유형은 어떤 방식으로 접근하면 좋을까에 대한 사고 전환이 빨리 될 수 있어서 황영호 쌤의 수업 방식이 좋았었던 것 같습니다. 이를 최대한 잘 습득하려면 황영호 선생님 수업을 들을 시 선생님이 풀이해주는 문제에 답을 구하려고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선생님이 어떤 스킬과 어떤 과정들을 구사하는지에 대해 정확히 파악해 놓고 이를 잘 습득해 놓는 것이 더 큰 효율을 뽑아낼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황성윤 선생님 수업은 쉬운 편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어려운 편이기 때문에 황성윤 선생님 수업을 따라가지 못한다고 생각하면 오히려 역효과를 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2등급 아니면 1등급, 이제 확실하고 안정적인 1등급으로 올라가고 싶은 2등급 및 상위권 3등급 애들이 이 수업을 듣기에 적합하다고 생각합니다. 상등급 친구들도 2등급과 차이가 별로 없기 때문에 충분히 노력한다면 황영호 선생님 수업은 충분히 잘 이해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이거는 엄매로 예를 들자면 선생님들이 엄매 문제는 좀 어렵게 내시는 편이어서 많은 아이들이 어려움을 겪었었기 때문에 최대한 엄매 문제를 풀 때는 그냥 제 스스로가 그냥 개념을 외우는 것을 끝나는 것이 아니라 평소에도 여러 헷갈리는 단어와 어려운 단어들이 시중에 많이 나와 있는데 이런 문제들이 문제로 나오게 된다면 어떤 게 정답이고 어떻게 풀어야 하는 것이 맞을까에 대한 고민을 하다 보면 시험에도 잘 적용할 수 있어서 헷갈리지 않았던 것 같고, 그리고 문제량이 너무 많아가지고 대부분의 학생들이 문제를 다 못 푸는 경우가 수두룩합니다. 그래서 문제를 푸는 것이 끝나는 게 아니라 내가 얼마나 이 시간을 단축시킬 수 있는지에 대한 연습 또한 같이 진행했습니다. 학원을 황영쌤 수업도 들으면서도 했고 다른 학원은 수업을 들으면서도 했지만 이게 수학 문제 또한 좀 많이 어렵게 내가지고 이게 변형 문제를 푸는 것에서 끝나진 않고 학교쌤들이 중요하다고 항상 수업 시간에 얘기하십니다. 선생님의 말씀을 잘 듣고 쌤들이 의도하는 바가 무엇인지가 항상 다 나타나기 때문에, 그리고 특히 교과서 및 선생님들이 주는 부교재 등에서 변형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부교재 변형 문제들을 많이 풀게 된다면 시험도 수월하게 풀 수 있을 것입니다. 내신이 많이 떨어졌던 애들이 많이 올라온 경우가 많긴 한데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일단 많은 애들이 수행을 좀 살짝 등한시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게 내신만 잘 보는 게 아니라 수능 점수도 꽤 많은 비중이 포함되기 때문에 살짝 내신에서 점수가 안 나왔다는 아이들은 수능은 열심히만 하면 점수를 잘 받을 수 있으니까
수행을 열심히 하면 잘 받을 수 있을까, 수행을 좀 잘 챙기도록 노력을 하고, 내신은 한 번 떨어지면 솔직히 올리는 경우가 쉽진 않아요. 왜냐하면 많은 아이들이 다들 자기의 내신을 더 올리거나 혹은 유지하려고 노력하기 때문에, 많이 떨어졌던 애들이 목표가 생겨서 등급을 올리고 싶다면 남들 하는 만큼은 하지 말고 내가 쟤들을 이기려면 뭘 더 해야 될까라는 생각을 항상 하면서 하는 게 그나마 올릴 수 있는 방법인 것 같습니다. 요즘 많은 아이들이 이제 정시로 가는데 요즘 재수생 및 삼수생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현역생들은 아무래도 정시로 한 번에 좋은데 혹은 원하는 데를 가기는 많은 어려움이 있는 편입니다. 그에 비해 포고는 수시라는 좋은 방법이 있는 학교이기 때문에 원하는 과에 가고 싶으면 포고에 와서 1학년부터 원하는 과에 맞춰서 생기부를 작성하고 활동을 한다면 원하는 과에 잘 갈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포고가. 저는 좋다기보다는 한 분야로만 생기부를 1학년 때부터 작성을 해가지고 그것 때문에 아마도 잘 가지 않았나 싶습니다. 네, 여기 후배들한테 좋은 말씀 오늘 소개할 수 있는 자리에 응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